안녕하세요. 저희는 하이퐁 지역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문제 분석을 주제로 논문을 작성한 6조입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하이퐁 지역의 교사와 학습자 측면의 문제를 중심으로 현재 한국어 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목차는 이 순서대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연구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한국어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지만 특히 베트남에서는 2021년부터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채택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 베트남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중 하이퐁은 한국 기업의 투자가 활발한 지역으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전국에서 제1외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16개 학교 중 13개가 하이퐁에 몰려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높은 관심에 비해 교사 수 부족, 교육 내용의 질, 학습 동기 부족의 문제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이퐁 지역만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를 보완하고자 현장 자료와 정책 문서를 바탕으로 연구 진행했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양적 조사와 질적 분석을 병행했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리고 공립, 사립 세종학당까지 포함해 하이퐁 전 지역을 포괄했습니다. 이제 한국어가 제1외국어로 도입된 정책 흐름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어 교육은 2016년 일부 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시범 도입되었고 2019년 교육부 결정으로 정규 교과목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2021년에는 독일어와 함께 제1외국어로 공식 승인되었습니다. 현재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2학년까지 9년간 정규 수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베트남 외국어 능력 기준에 따라 한국어는 3급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이퐁은 LG 계열사들을 포함한 한국 기업들이 14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북부의 주요 산업 도시입니다. 이에 따라 시정부는 2020년부터 2030년 언어 교육 계획을 세우고 한국 기업의 인력 수요에 맞춰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하이퐁 내 26개 초중고에서 한국어 수업이 운영 중이며 그중 13개는 제1외국어, 9개는 제2외국어, 나머지는 방과 후 프로그램입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5개, 중학교 14개, 고등학교 7개이며 한 학교에서 400명 이상이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 수요와 제도적 기반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교사 수급과 학습 동기, 실용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아직까지 교육의 질은 고르게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뒤이어 발표될 내용에서 이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제 하이퐁 지역 한국어 교육의 교사 수급 문제 중 원어민 교사의 공급 불안정성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하이퐁은 한국 기업의 투자가 집중된 지역으로 한국어 학습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교사 공급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원어민 교사, 즉 한국인 교사 확보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이퐁 지역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정규직 원어민 교사를 거의 채용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은 코이카나 한국교육원, 문화기관을 통해 단기적으로 파견되는 형식입니다. 이런 구조는 교육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한 교사가 계약을 마치고 귀국한 후 후임 교사가 오기까지 수개월 동안 수업이 중단되거나 대체 교사가 없어 과목 자체가 폐강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자주 교사가 바뀌게 되면 학생들이 발음, 수업 방식, 학습 분위기에 계속 적응해야 하는 문제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일시적인 인력 부족이 아니라
행정적인 제약과 낮은 처우로 인해 장기적으로 구조화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교사의 고용 기준을 강화하고 있고 학교 측은 예산 부담과 행정 처리 문제로 정규직 고용보다는 단기 파견만 선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원어민 교사의 안정적인 확보는 단기 파견이나 임시직이 아닌 정규적, 제도적 시스템을 통한 장기 배치 체제로 바뀌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원어민 교사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구조, 즉 현직 기반의 안정적인 교사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원어민 교사, 즉 베트남 현지 교사의 전문성 문제입니다. 현재 하이퐁 지역 한국어 수업의 상당수가 한국인이 아닌 베트남인 교사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사들이 모두 세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한국어 전공 출신이거나 교원 자격증을 따로 이수한 사람들인데 실제 수업 운영 경험이나 교수법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 능력은 중급 이상이지만 학생 중심 수업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혹은 말하기, 듣기 중심 수업을 어떻게 이끌어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전공자들이 교육계가 아닌 통번역, 무역, 한국기업 등으로 빠지는 현상도 심각합니다. 교사보다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숙련된 인재들이 학교에 남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재직 중인 현지 교사에 대한 재교육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나 워크숍, 교수법 공유 플랫폼 등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서 교사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업이 점점 문법 암기 위주, 베트남어 설명 위주로 고정될 수밖에 없고 학생들이 실제로 한국어를 말하고 듣고 활용하는 능력은 키우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결국 현지 교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 교육 시스템 마련이 한국어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핵심 과제가 됩니다. 이제는 교사 문제가 아닌 학생들 중심의 구조적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낮은 학습 동기입니다. 베트남에서는 한국어가 제1 외국어로 채택되었지만 여전히 영어가 압도적인 우선순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국어는 그냥 선택 과목 정도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업이 교과서 중심으로 진행되고 K-팝이나 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와 연계되지 않는 경우 학생들은 한국어가 지루하다고 느끼고 학습을 지속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진로와의 연계 부족입니다. 하이퐁은 LG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도 많고 실제 한국어 능력이 있으면 취업 기회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은 그냥 일반 과목 수준으로만 운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워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진로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원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도시 지역이 아닌 농촌 학교에서는 교재나 디지털 자원, 심지어는 인터넷 연결조차 불안정해서 학생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수업이 교사 중심 강의식 수업이다 보니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법을 개발하거나 실제 대화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적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실용 회화 중심 교육의 부재가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실제 한국인과 말할 기회가 없고 수업에서도 자신있게 말하는 능력, 즉 실제 의사소통 역량을 거의 키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학생 중심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단순히 과목을 해설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용성, 진로 연계, 학습 자원 접근성, 자기주도 학습 환경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해결 방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퐁 지역의 한국어 교육의 수요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전문 교사의 부족, 교육 연계의 단절, 학습 동기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방향, 즉 교원 양성 및 확보와 학습자 중심 교육 환경의 조성의 두 축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전문 교원 확보 방안입니다. 하이퐁에 대학의 한국어 교육 양성 전공을 신설하거나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현지에서 직접 교사를 육성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연계해 중고등학교에서의 실습 프로그램을 제도화하여 예비 교사들이 수업 환경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세종학당의 추가 설립과 기능 다변화도 중요합니다.
현재 하이퐁에는 단 한 개의 세종학당만이 존재하는데요. 이를 2개에서 3개를 확대하고 방과 후 회화 수업이나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실용적인 한국어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베트남과 한국의 K-MOVE 혹은 워킹 홀리데이와 연계한 원어민 교사 유입 정책 또는 한국 대학의 KFL 전공자 파견 프로그램을 통해 교원 확보의 다양성과 지속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자 중심 교육 환경의 조성입니다. 현재 하이퐁의 한국어 교육은 학년별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초등학교에서 배운 학생도 중학교에 진입하면 다시 자음과 모음부터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급 간 커리큘럼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며 교사 간 정기적 협의회를 통해 학습 성취 기준을 조정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한국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진로 로드맵을 학교에 배포하고 한국 기업 취업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이나 진학 기준을 안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픽 3급 이상을 취득하면 장학금이나 취업 연계 혜택이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략들을 통해 한국어가 단순 선택 과목이 아닌 실질적인 진로 역량으로 인식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구는 하이퐁이라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초, 중, 등 학교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실증적으로 조사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 교사 수급의 불안정성과 학습자의 동기 저하, 교육 연계 단절 등 복합적인 문제가 교육의 질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 교사 양성체계 구축, 진로 연계형 프로그램, 실용 중심 수업 확대, 세종학당의 다기능화 등 실천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본 연구는 실질적인 교사와 학생의 의견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현장 기반의 질적 자료를 반영한 보다 정합성 높은 정책 제안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이퐁의 사례는 베트남을 넘어 한국어 교육의 세계적 확산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본 연구가 그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